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경제지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 있겠죠. 두 번째는 가계부채 증가율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성장률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물가 상승률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근데 발표됐는데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12월부터 시작되는 둔촌주공과 장이자이 분양권 전매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분양권 거래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은밀한 비밀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연말에 분양권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4%였어요. 자, 8월 달에 발표된 7월 CPI가 2.3%였고, 이번에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시장 전망치가 2.7%였거든요. 물론,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봐서 3% 안팎으로 봤는데, 그거보다 한참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자, 8월 물가가 급등한 이유는 뭘까요? 아시다시피 폭염과 호우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농축수산물 품목 보잖아요. 배추는 42% 급등, 사과는 12% 급등, 수박은 29% 급등, 시금치는 무려 59% 급등입니다. 그래서 요즘 과일을 잘 못 먹어요. 비싸가지고. 자,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10.5%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을 이끌었습니다. 자, 또한 그동안 헤드라인 CPI 하락에 큰 영향을 줬었던 석유류 제품 가격도 변화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지금 휘발유 가격이 1,749원인데 1년 전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유 가격도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는 자, 1,700원대하고 1,500원대하고 비교를 했다가 현재는 같은 수준을 비교하다 보니까 7월 달엔 석유로 제품이 마이너스 25.9%였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1%가 나왔네. 한마디로 헤드라인 CPI의 하락 압력이 좀 둔화가 이제 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국제 유가는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WTI 기준은 87불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왜 이렇게 지금 WTI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대요. 이제 감산 규모가 130만 배럴입니다. 1일 기준. 자,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 국제유가가 물가의 중요한 변수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제유가가 감산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로 떨어질지,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 80불대 넘고서 90불까지 치고 올라갈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농산물과 석유류 제품은 솔직히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물가를 관찰할 때 근원물가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OECD 기준의 근원물가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3.3%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자, 이 근원물가가 중요한 이유, 요즘 언론 봐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창용 총재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올해 2월부터 금리 인하의 기준은 바로 물가 목표치 2%로 물가가 간다는 확신이 들 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2%가 갈 것이라 확신을 하냐? 바로 근원 물가로 확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근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근원 물가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기가스, 수도, 개인 서비스,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8월 CPI에서 근원 물가의 중요한 품목 세 가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가스, 수도는요, 7월과 동일한 21.1%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정부는 하반기에 전기가스, 수도요금 인상 방안이 없다고 발표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외식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자, 얘가 근원 물가에 정말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4월 달에 7.6%였다가 5월에 6.9, 6월에 6.3, 7월에 5.9, 그리고 이번 달에 5.3%로 감소가 0.6%포인트나 됐습니다. 자, 외식 외 서비스도 보겠습니다. 7월에 3.8에서 이번에 3.6이 나왔습니다. 4월에 5.0에서 계속 하락하는 추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까지 끈적끈적하게 남았었던 가공식품 볼게요. 자, 4월달에 7.9에서 5월달에 7.3으로 낮아지는 듯 하다가 6월달에 7.5로 다시 올라갔죠. 그 이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가공식품 업계에 경고를 날렸어요. 그 이후에 인상을 자제하거나 또는 오히려 이제 인하라는 상황까지 나타났었는데 7월에 6.8, 8월에 6.3이 나왔습니다. 가공식품 상승률도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물가가 안 떨어졌을까요? 가공식품부터 개인 서비스 다 떨어졌는데 동일하게 3.3% 상승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좀 다른 품목에서 영향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공 서비스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어요. 그래서 YOY 기준으로 지난달에 1.2% 상승해서 1.7% 상승한 게 큰 영향을 줬고요. 또한 건조기나 에어컨 등 생활가전 상승세도 근원 물가가 고정되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 바로 이 8월 CPI가 한국은행 전망에 맞냐, 특히 근원물가의 전망이 맞는지 봐야 되거든요. 자, 2023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는 근원물가가 3%가 될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3%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는데, 자, 그러면은 근원물가가 3.0% 상승률이 나오려면은 3분기 땐 3.3, 4분기 땐 2.7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과연 4분기 때 2.7%, 무려 0.6%포인트 낮아지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기가스 수도요금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얘가 가중치는 얼마 안 되는데 워낙 두 자릿수 20%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 물가 상승 압력을 상당히 자극시키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전기하고 가스 요금이 많이 올랐었어요. 자, 그러면 올해 10월부터는 그거에 대한 영향이 작용이 안 되겠죠. 왜? 물가라는 건 1년 전과 비교를 하니까. 자, 근데 한국에서는 만약에 전기나 가스 요금을 10월 달에 정부가 올리지 않는다면은 물가가 0.3%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근원 물가는 약간 더 많은 비중으로 하락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한국은행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보면은 블로그란 메뉴가 있대요. 전 네이버 블로그인 줄 알고 찾아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다? 2023년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반등 요인과 향후 흐름. 그래서 향후 물가 경로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평탄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조적으로 물가가 둔화되는 흐름을 이어질 거라고 본 거죠. 이번에 헤드라인 CPI가 워낙 크게 치솟긴 했지만 이거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에 따른 영향이고, 진짜 물가 불안의 지속성을 보는 근원 물가 쪽은 안정될 거라고 본다는 거죠.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내년 상반기 근원 물가는요 2.2%입니다. 현재 3.3%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죠. 대한민국 물가 안정 목표제에서 2%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물가 안정 수준으로 됩니다. 하반기는 2.0으로 봤어요. 그래서 상반기 헤드라인 수치와 다르게 근원 물가만 보더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채권 전문가가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의 보편화가 강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연속된 금리 인하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전세 수요부터 폭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지금 3.5%의 고금리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준금리가 2.5% 수준이 됐을 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보고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국제유가 등의 복병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요, 향후 부동산 시장, 내년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금리는요 인상 쪽보다는 분명히 하락 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8월 CPI 예상보다 크게 치솟아서 깜짝 놀랐지만 실제 세부 내역을 따져보니까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공포를 느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근원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쇼킹 부동산에서 더 잘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